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역사학자 우리 선배님인데, 역사학자 계셔서 선배님, 우리 민족 정신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화랑 정신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약해. 그러면 고구려의 상무 정신은 어떻습니까? 그거 뭐 좀 비슷한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민족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 가까운 말이 있기는 있어. 뭡니까? 그랬더니 깡다구. 그 말밖에는 우리 민족 정신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아시아 중국 대륙이 있습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중국의 북방 민족들은 엄청나게 용맹했어요. 흉노족, 말갈족, 여진족, 그렇죠? 크란족. 그런데 강대한 나라를 돌골족 할 것 없이 세웠는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전부 중국에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양쪽에 살아남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붙어서 살아남은 나라. 네, 두 나라입니다. 조선과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다른 거 필요 없어. 깡다구 하나 가지면 돼. 깡다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백절불굴의 정신, 견인불발의 정신. 그렇지 않으면 이 난세를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유년 다의해 깡다구로 버티세요.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육도삼약에서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유능제강. 유능제강.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혹시 스폰서 중에 깡다구 센 사람이 있으면 부드럽게 나가면 이깁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예를 들면 혀하고 이빨하고, 이빨이 강한 것 같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놈은 혀예요. 이빨은 나중에 다 빠지고 없어지도록. 이게 유능제강이에요. 강태공의 육도삼약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39번째 시간으로 자본 생산성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TV를 보면서 란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아는 분은 연식이 좀 오래된 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은 몰라. TV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그런 노래 있죠. 사람들은, 혹시 나는 나 혼자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기대어 살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기대어 산다고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물론 사람 인자를 그렇게 기대어 산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제가 사람 인자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큰 대자가 되죠. 자세히 보면 콩대자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제가 서 있으려고 그래도 한 다리와 이쪽 다리가 서로 기대고 있어야 가능해요. 요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기대 살아요.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식하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 가끔이 아니라 늘 뉴스에서 나오는 게 아파트의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저도 잘 몰라요, 누가 사는지. 왜냐하면 젊은 부부가 사는데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중 별 보고 들어온 것 같아. 항상 바빠, 이 젊은 부부가.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 앞집에 사는 젊은 부부하고 나하고는 기대어 살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기대어 살아요. 만약에 우리 앞집에 그 젊은 부부가 살고 있지 않고 빈 집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기분 나빠요. 그렇죠? 빈집이다. 내가 용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1000가구는 될 거예요. 거기 우리 앞집에 사는 젊은이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럼 서로 기대고 안 사느냐? 아니에요. 기대고 살아요. 만약에 그 큰 아파트는 저 혼자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슈퍼마켓이 있을 수도 없고 이발소가 있을 수도 없고 미장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거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면 슈퍼에 가서 뭘 사올 수 있고, 우리 마누라는 미장원에 가고, 그리고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세탁소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큰 아파트에 나 혼자 산다면 세탁소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싼 값에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식한 용어로 소비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 모든 소비자는,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소비자는 잉여를 누린다. 잉여를 누린다. 잉여를 누린다. 이걸 컨슈머스 서플러스라고 이렇게 하는. 소비자는 잉여를 누린다. 잉여라는 것은 내가 1,000원을 지불했는데 내가 얻는 것은 1,500원어치를 얻었다. 그걸 잉여라고 그럽니다. 서플러스. 그러니까 이건 잉여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같이 기대 살기 때문에 누려요. 절대로 혼자 살면, 아인슈타인이 혼자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인슈타인이 혼자 사는데 거기다 도로 포장하겠어요? 안 해요. 전기 들어가겠냐고, 상수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요. 서울시에 그 거대한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마포구에 누군가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군가에게 기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 그 원리만 알아도, 그 서로 기대 사는 원리만 알아도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뢰를 얻으면은 상호 이익이 되는 잉여가 가능해요. 잉여가 가능하다고. 잉여가 가능하다고. 잉여. 그러니까 잉여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내가 얻는 효용, 유틸리티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유틸리티가 더 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스폰서와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인이 서로 트러스트, 신뢰라는 걸 가지고 기대어 살면 내가 한 노력보다 더 큰 보상,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시너지가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사본인가를 바로 이 자본인데, 신뢰. 다음, 요 얘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잘 보셨을 거예요. 다몬과 핀티아스. 옛날 서양에서 가장 아주 전형적인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다몬과 핀티아스를 이야기합니다. 핀티아스는 사람이 왕을 비판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집에 문제가 생겼어. 집에 부모도 뵙고 와야 되고, 사형을 당하는데 부모도 뵙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처리해야 할 부채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내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허락하겠어요? 너 도망가려고 그러지. 너 도망가려고 그러지. 뻔하잖아요. 사형 선고 받은 놈이 집에 갔다 오겠다는데 보내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때 그 친구인 다몬이 나타났어. 내가 핀티아스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있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사형시켜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사형시켜라. 그러니까 왕이 별로 다 보겠네 하고 보내줬어요. 근데 사형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안 돌아와. 그래서 이 봐라 임마, 네 속았지 않나 말이야. 네 친구 도망갔다. 네가 친구라고 한 놈이 도망갔다 이게야. 그러니까 다몬이 화를 냅니다. 그놈은 그럴 놈이 아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사형 집행 일보 직전에 헐레벌떡하고 돌아왔어. 물어보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늦었어.
그 얘기를 왕이 들었어. 왕이 듣고서 나는 너희 같은 우정을 본 적이 없다. 두 놈을 살려주고 미안하지만 나도 너희 친구가 될 수 없느냐? 그랬더니 no,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이고 당신이 우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친구의 못 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몬과 핀티아스. 그럼 동양에는 뭐가 있어요? 목수석과 그 친구 미장. 이것은 장자라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 목수 이름이 석이라는 목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장이에요. 그런데 둘이 굉장히 친해. 그런데 이 목수석이 자기 친구인 미장이 콧등에다가 그 장자에 의하면 파리 날개만큼 진흙을 묻혀놓고, 콧등에 파리 날개만큼 진흙을 묻혀놓고 목수석이 도끼를 휘둘러 가지고 코는 하나도 안 상하고 진흙만 깎아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콧등에 진흙 조금 발라놓고 도끼를 휘두르면 어떡하겠어요? 이 코가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 이게. 그 말을 원군 임금이, 송나라 임금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임금이 듣고 내 코에 발라놓고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이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내 친구 미장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끼를 휘둘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 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야. 서로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이렇게 돼요. 자, 다음 백아절연. 이것은 백아라는 이 검은고의 달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종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시춘추에 있고 열자에 있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악을 연주하면 친구가 듣고 아, 저 음악은 무엇이다. 아, 산이 높구나, 물이 흘러가는구나, 경치가 아름답구나 하는 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 다 느낍니다. 그걸. 아, 저건 뭘 봤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요 종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요 백아는 파금절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고를 깨버리고 검은고 줄을 뜯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음악을 알아주는 놈이 없다. 자, 이건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무신분립. 근데 무신분립을 뜻을 잘못 이해하면 전혀 안 돼요.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공자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이 자공 덕분이에요. 자공이 아주 비즈니스의 달인이에요. 수제자이기 때문에, 10명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이 까다로워. 자, 자공 문정. 자공이 선생님한테, 공자님한테 정치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뭘 해야 됩니까? 정치 그러니까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정치를 합니다. 스폰서는 파트너들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하는 리더십을 정치라고 불러요. 정치라고 부릅니다. 정치는 가치 배분이에요. 가치 배분.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는 엄청나게 큰데 총 가치는 적으니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냐 하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 정직정야 그랬단 말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가치 배분을 바르게 하는 거야. 바르게. 그게 엉터리가 되면은 문제가 꼭 생겨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판 자체를 엎어버려. 공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인데도 판 자체를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이 물었어요.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왈. 자, 족식, 족병, 민신지역.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족병. 만족하다, 풍족하다 그 말입니다. 족병, 군사력을 강하게 하라. 이야, 공자가 이게 군국주의자로구나. 그게 아니고 공자의 근본 생각은 민생주의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백성. 그러니까 내가 춘추시대 말기예요.
군사력이 약하면 외적이 침입하고 도둑놈들이 와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니 그놈을 정부가 막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신지의겠다. 백성이 위정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공은 이게 수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끝나요.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불가피하게 하나를 뺀다면 뭘 뺄까요? 아주 난감한 질문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라. 우선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하고 위정자,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자공이 또 물어. 부득이하게 둘 중에 하나 뺀다면 뭘 뺄까요? 요걸 빼버려라. 요것만 남겨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 나오죠? 자고 계유사, 자고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 반드시 민이 들어가야 돼. 민, 무신, 분립. 백성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그 정부는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백성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그 정부는 망한다. 파트너가 스폰서를 믿지 못하면 그 라인은 망한다. 그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회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해. 같이 망해. 그러니까 믿으면요,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못 믿을 놈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떤 대통령께서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그런데 믿을 놈은요, 그 말을 안 한다니까요. 못 믿겠으니까 믿어주세요. 뭐, 그런데 어떻게 믿어? 그놈을 못 믿어. 그래, 그 말 한 놈은 믿으면 안 돼요. 회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손에다가 동전 몇 푼 집어주고 뒤에서 지갑 빼가죠? 우리 돈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하고 딱 간을 빼먹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요거예요. 완전히 요놈은 지금 현물 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당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 그래놓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trust,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일반 수학은 이렇게 되죠. 비즈니스 수학은 하나를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할 수가 있다고. 어느 곰탕집에 가서 단체로 회식을 하는데 20명이 가서 회식을 하는데 곰탕을 맛있게 끓여왔어. 근데 그 곰탕 그릇 한 그릇에 파리가 들어있어. 거기에 개미가 들어있어. 그럼 어때요? 그 한 그릇 때문에 전체를 못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의열, 큰 둑이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여기 이목지신, 요 상군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들이 상항이 요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저쪽에 위나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위나라. 그런데 이 나라에 이 재상이 공숙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 공숙자의 가신이었어요. 상항이 가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 대부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큰 대부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가신을 한 수천 명씩 거느리고 있어요. 가신이었는데 이 상항이라는 사람을 써보니까 이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야.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공숙자가 이 재상을 오래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병에 들었어. 그럼 죽을 병에 들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후임을 물어봅니다. 후임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 나라 왕이 해왕이라는 사람인데, 해왕, 바로 맹자의 첫째 장에 나오는 양해왕이 이 사람이에요. 유해왕이에요. 나중에 이름이 양나라로 바뀌어. 이 사람 때문에 바뀌어. 누구로 후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숙자가
우리 집 가신 이 상황을 제 후임으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회양은 그럽시다 그랬는데 이 회양 생각은 뭐였냐면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했구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놈을 재상으로 쓰라니. 다음에 또 왔어. 또 오니까 또 이거 한 거야. 이번엔 독대를 했어. 다른 사람 신하를 다 물리치고 제 후임으로 상황을 쓰세요. 쓰는데 지금 당장 재상으로 임명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이세요. 저놈이 다른 나라로 가면 그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소이다. 경의 말을 알겠소이다 하고 나갔어. 그러자 공숙자는 이 상황을 불렀어요.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지금 임금에게 자네를 재상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이라고 했으니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가게. 상황이 그 말을 듣고 주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재상으로 쓰지 않으면 죽이지도 않을 겁니다. 맞죠? 재상으로 안 쓰는데 그럼 뭐 주고 저런 형편없는 젊은이를 왜 죽이겠냐고. 그건 임금이 자기 체면만 깎이는 일이야. 그러고는 안 가. 안 가는데 과연 재상으로 쓰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상황이 자기 주군의 장사가 끝난 다음에 진나라로 가서 진시황 밑에서 두 번의 변법을 통해서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고 그 군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쳐버려. 그래서 이 나라는 수도를 안읍에서 대량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이 나라를 양나라로 부르고 맹자 제1장 1절에 나오는 게 위혜왕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임금 보기에는 위혜왕 보기에는 이게 젊은 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놈을 재상으로 쓰라니. 근데 그게 아니라 공숙자는 봤단 말이야. 이놈 능력을 보았어.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를 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스폰서들입니다. 나는 스폰서 안 하고 쫄병만 할래. 그러면 큰 돈 못 벌어요. 자기 파트너 중에 상황 같은 놈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용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위혜양이 상황을 재상으로 임명했으면 그 당시 이 나라가 강대했거든요. 천하를 진나라가 아니라 위나라가 통일할 수도 있어요. 스폰서 여러분, 자 스폰서입니다. 상황 같은 인물 다 포용하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포용하시면 3년 내 5년 내 전부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될 겁니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